3.1운동 100주년. 201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서운한 독립유공자는 모두 15,000여 명입니다. 그 가운데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는 357명, 2.4%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렇게 여성 독립운동가가 적었을까요? 수많은 독립운동 자료에 등장하는 적지 않은 여성들의 흔적.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아직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그들의 족적을 찾아갑니다. (1903년 1월 13일) 갤리코를 타고 제물포항을 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 100여 명이 이곳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부터 1905년까지 7,000명이 넘는 한인이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에 왔습니다. 지금은 낙원과도 같은 관광과 휴양의 섬. 하지만 당시의 한인들에게는 절박한 생계의 터전이었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쏟아지는 뙤약볕, 사탕수수 농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시작된 고된 노동. 한참 무더위에 이곳에서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한인들에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역할을 해주었죠. 그런데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강탈. 돌아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돈은 조금 있어도 고국 방문을 못 하잖아요. 돌아갈 나라가 없는데. 이제 그런 뜻에서 그야말로 한국에서 사셨던 분보다 외국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위 애국심은 외국에 나가야 더 뭐 커진다는 그런 뜻이 있듯이 멀리서 바라보는 게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갔겠죠. 하와이의 한인 여성들은 조국의 상황을 그저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인 부인회. 1905년에 자식들을 데리고 하와이 이민선을 탄 황마리아 선생이 그 중심에 있었죠. 고국에서 들려온 3.1 만세운동. 그 직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소식은 또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부인구제회.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도 맞춰야 되는데 3.1 운동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준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대한부인구제회입니다. 처음에는 대한적십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십자에서 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적십자라고 그러고 가서 그러니까 등록을 하러 국제 적십자에서 뭐라 그러면 대한이라는 나라는 없다.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대한부인구제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대한부인구제회가 독립운동 자금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김인현 독립선언서가 지금까지 만들어준 게 수십 종류, 수백 가지의 프린트가 돼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칼라로, 포스터 사이즈로 태극기를 그리고 무궁화를 그리고. 이건 최초고요. 임시정부의 내각 이름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 목적과 이게 다 같이 들었어요. 이게 1919년 4월 말 5월 초에 나온 겁니다. 한 2천여 불의 돈을 벌어요.
그리고 처음에 모였던 돈하고 해가지고 한국에다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돈 한 1,000여 번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머지 또 800불은 독립군 만주에 있는 독립군 거기다 돈을 보냅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28만 달러,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구제회에서 활동한 여성 모두 지금은 고인이 돼 하와이의 한 공동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여기가 호놀룰루 시내 안에 있는 묘지 중에 아마 제일 먼저 생긴 묘지일 거예요. 이제 우리 한인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나와가지고 호놀룰루 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 돌아가시면은 이제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데가 여기였어요. 아, 여기 한복을 입은 어머니도 계시네요. 여기 묻힐 때까지 끝내 돌아갈 수 없었던 조국.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생전의 사진들이 이분들의 나라 사랑을 짐작케 합니다.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둔 황마리아 지사도 여기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1913년에 대한인 부인회를 결성을 했을 때 이가 초대 회장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 우리가 단체 활동을 할 때 앞장섰던 분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중앙 지역을 동포들은 이른바 중가주라고 부릅니다. 일제강점기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들이 광활한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했던 곳. 다뉴바 그리고 리들리라는 소도시입니다. 아마 이게 그 해외에 세워진 독립문으로서는 유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의 3분의 1 축소입니다. 아, 이곳에 지금 작은 한국이 있네요. 그렇죠.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분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모여가지고 기금 모금에 참여하고 이런 그 이유로 여기는 우리 독립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독립문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여기서도 한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다뉴바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5월 8일 대한여자애국단이 설립된 곳이기도 합니다. 역시 도선 안창호 선생님의 사모님 이혜련 여사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19년 5월 8일 5월 8일이니까 3.1절이라고 그다음에 임시정부는 4월 13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대한여자애국단이 창설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곳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곳입니다. 대거적인 항거운동을 했다는 그 사실은 결국 한민족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상징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국적자로다가 고생하면서 지내는데 국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됐다는 절대적인 충격을 주는 행사였었으니까 거기서 여성들은 여성대로 해야 할 게 있지 않느냐. 특히나 여성이 할 수 있는 사상자를 치유하고 남편들을 돕고 이런 걸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애국단을 창설했어요. 대한여자애국단 역시 재미동포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후원금으로 보냈습니다. 다뉴바에서 남쪽으로 3시간을 달려 LA로 향합니다. 우리나라 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 때마침 이 지역 동포들이 모인 가운데
순국 선열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혜련 선생의 막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My name is An Pidyeong. 예. I am the youngest son of Tosan An Chang-ho. 이미 90의 고령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은 또렷한데요. She did housework. She cleaned houses, and she worked in the hospital as an orderly, cleaning bedpans and things like that. And she did laundry work. In spite of her hardship, she was always able to show warmth to all of us. But then she was a disciplinarian. We had to save on everything. And most of all, we have to behave in a way that the Korean community had a good reputation here in the Western world. That was very important.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견뎌야 했던 그 시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 직후 이혜련 선생의 남편이자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붙잡혔습니다. The saddest part of our relationship was in 1938. We got a phone call about 2:30 in the morning. And as soon as the phone rang, my mother started to cry. It's the first time I ever heard her cry. And she knew it was the news of Papa's death. Pidyeong, you'll never be able to see your father. And so she wailed and cried, and she hugged me so tightly that that's the saddest moment of our relationship. 삼일운동은 일제에 억압받던 조선 방방곡곡을 만세의 함성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만세운동의 여파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미국의 한인들, 특히나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들 역시 한국의 독립을 외치며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 영상 속에 적지 않은 여성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누구인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쪽 방이 그러니까는 미국에서의 3.1운동의 시작 지점입니다. 그래서 First Korean Congress에 하고서는 제1차 한인회의. 그 당시에 미국 본토에 한 1000여 명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근데 여기에 150명이 참여하셨거든요.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딱 사진을 보고 여자분들이 상당히 앞에 계세요. 1차 한인회 회의록을 보면은 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several ladies가 참여했다고 말씀하세요. 태극기를 들고 당당하게 맨 앞줄에 서 있는 여성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현재 그 이름이 밝혀진 역사 독립운동가는 그 당시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는 미국 이름으로 노디 김, 한국 이름으로는 김혜숙 선생님. 나머지 한 분은 조엔 우, 그분은 현재까지 한국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들 중 우리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딱 2분이었습니다. 한인대회 당시 리틀 극장으로 불린 필라델피아 중심가의 소극장입니다. 바로 여기서 150여 명의 한인들이 사흘 동안 조국의 독립을 외치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눈이 비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아마 이렇게 비가 내렸고 그들은 비를 맞으면서 태극기를 들고 3시간여 거리를 행진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라도 조국의 독립 염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그들에겐 너무나 절실했을 겁니다.
뉴욕 한인교회.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인근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대학 한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1921년 어마어마한 그 3.1절 행사를 뉴욕 타운홀에서 시작을 하는데 1,300여 명의 모임이 끝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교회를 만들어서 애국운동을 시작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해 석 달 후에 4월 18일 날 한인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들의 활동은 일제의 부당함과 한국의 독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 알리는 데 집중됐습니다. 여기서도 여성들의 활약은 도드라졌습니다. 1925년도서부터 35년 사이에 여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뛰어난 분이 이제 김마리아, 그리고 박인덕, 황혜서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의 모체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뉴욕 한인교회에서 그분들 중심으로 근화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김마리아는 동경 유학생으로 가서 28 동경 선언문을 치마폭에 숨기고 와서 3.1절 운동시키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력이 있으신 분이 이 뉴욕에 1930년대에 오셔서 근화회를 만든 거예요. 근화회를 만들면서 그 근화회를 통해서요, 애국운동의 열기가 로스앤젤레스까지 퍼지면서 로스앤젤레스에 애국부인회가 생깁니다. 예, 부인회가 생겨가지고 맹렬한 애국운동이 미국에서 생겨나죠. 미주 지역 독립운동 역사 곳곳에 짙은 족적을 남긴 여성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은 몇 분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타국 땅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건 역시 사실이죠.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바야흐로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잊히거나 평가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재조명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독립운동이 뭐예요? 독립운동이 뭐예요? 쉽게 다들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이 뭐예요? 누구는 뭐 훈장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왜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뭐 3,000마일 떨어져 있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위 말한 독립운동은 뭐냐고요. 열악한 사회 구조와 덜 받은 교육 속에서 여성 독립운동은요, 남자 독립운동가보다 적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그 구구 일념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미국에서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겸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그 활동을 했었다라고 보고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 여태까지의 사실 아닙니까? 누군가는 꼭 기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